오늘 정석 문제 좀 풀어드릴 거고요. 리마인드 풀어보셨나요? 리마인드 개 어려웠을 겁니다. 리마인드 아주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안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적당히 판별식에 넣어서 문제 풀면 절대 안 풀렸을 겁니다. 이번 거는 거의 다 그래프를 그렸어야 돼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건 본인이 너무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서 안 그려도 되는 것인 것 뿐이고요. 요거는 그래프 그려야 되고 심지어 그래프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제대로 할 수 있죠? 리마인드에 있는 이쪽 파트? 그럼 사실은 공소원을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걸 다 할 수 있으면 공소원 앞부분 이런 거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핸드폰 제출하거든요. 네, 소식 들었어요. 네,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다리가 붙어 있네요. 네,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졌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요. 어머님이 또 합리적이시네요.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네, 빨리 앉으세요. 네. 앉아요, 빨리. 과제를 해왔으면 안 남죠. 네, 과제를 해왔으면. 자, 정석 문제 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펴서, 네, 그렇게 해야죠. 이걸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 유제 8-10번입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서해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죄입니다. 자, 8-10번입니다. 10번에 2번은 됐고요. 2번은 됐고 1번만 좀 보려고요. 1번 보시면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인데 x가 0보다 크다 있죠? 예,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종류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친구가 0보다 크다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역수 형태까지 있죠. 분모에 x가 있는 역수 형태까지 있죠. 그럼 이거는 높은 확률로 뭐를 쓴다? 산술기하를 쓴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산술기하를 써야지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산술기하 생각해보면 물론 항 3개짜리 산술기하도 있습니다. 항 3개짜리 산술기하도 있는데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특목고를 간다면 간혹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가장 기본 접근은 산술기하로 들어가는데 항을 2개짜리로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항 2개짜리가 서로 역수 형태를 띈다면 겁나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수 형태일 때 곱하면 어떻게 되니까? 미지수에 상관없이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상수만 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적절히 정리해서 항 2개를 가지면서 동시에 역수 형태까지 가지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분수의 덧셈이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분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모두 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나올 때까지? 역수 형태가 나올 때까지. 정확히 역수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역수는 변수 x가 사라지는 구조가 될 때까지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이 친구 2개를 통분하는 게 맞는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은 통분해서 정리하면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 돼요. 그럼 이 친구, 끝에 있는 친구랑 역수 형태를 띠게 되죠. x인데 앞에 4가 곱해진 것 뿐이니까요. 그럼 얘랑 얘가 역수 형태잖아요.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하고 변수 2개의 곱인 거죠. 2개의 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4배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약분되죠. 그래서 루트 4고요. 밖으로 나오면 얘랑 부딪혀서 4가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들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그럼 최소값은 4가 되고요. 역시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이 변수 2개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식은 물론 다 적어도 되는데 이걸 t라고 생각하면 얘는 t분의 1인 거죠. 그럼 t는 t분의 4예요. 그럼 t제곱이 4니까 t는 얼마인 거예요? 2나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일 수는 없겠죠. 문제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2면 돼서 넘긴 다음에 다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고 x가 완전 제곱식이네요. 1일 때 전체의 최소값 4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집에서는 좀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변수의 값이 얼마냐, 그때 최소값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구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네.
저런, 무슨 책을 가져왔나요? 아, 그래도 이건 볼 수 있죠. 종이 같은 데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1권하고 2권을 좀 스타일을 다르게 했는데, 예. 2권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한 얼굴이잖아요. 예. 성장한 얼굴이죠. 여러분이 크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정도도 안 됩니다. 되게 못생겨져요. 자, 선생님도 어릴 땐 귀여웠어요. 귀여운 쪽이었어요. 자, 13번입니다. 8-13번 유제어. 길이 36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쪽에 칸막이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변수가 친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변수가 친절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도 x고요. 여기도 x고요. 여기도 y고요. 여기도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4개 있고 y가 3개 있네요. 4x 더하기 3y. 이게 둘레의 길이랑 똑같죠. 남김없이 쓰니까요. 모두 사용하여서 36입니다.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냅두시고요. 문제에서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도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그런 의문 안 드나요? 이 문제랑 상관없지만. 그럼 똑같은데 안에 철사가 없어요. 여기 2x고 여기 y예요. 그럼 얘네 둘은 같은 걸까요? 철사가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요. 철사가 있는 친구의 넓이와 철사가 없는 친구의 넓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습니다. 그럼 철사가 3개 있는 친구랑 하나 있는 친구는 같나요? 그럼 철사가 3개가 또 4개 추가 됐어요. 같나요? 넓이 같나요? 같아요. 10개가 추가되면요? 같아요. 100개가 추가되면 1억 개가 추가되면요? 그럼 무수히 많은 게 추가되면요? 같을 것 같죠? 결론적으로 다릅니다. 무수히 많은 철사가 추가되면 남아있는 면적은 0이 됩니다. 이상하죠? 이거에 대해 배우는 게 미적분원입니다. 극한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게 미적분원입니다. 재밌죠? 수학이 드디어 숫자 노름이 아니고 철학 노름이 된 거예요. 철학이 된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자, 방학 끝나고 나면 2학기 때 할 겁니다. 2학기 때 할 거예요. 자, 4x 더하기 3y는 36 나왔고요. 넓이 구하겠습니다. 넓이는 2xy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선 2xy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덧셈 나왔는데 곱셈의 최대값 물어보고 있죠. 뭡니까? 뭘 쓰면 돼요? 결론부터 내놓고 가야 돼요. 산술기하를 쓸지 코시슈바르트를 쓸지 결론부터 내놓고 가야 됩니다. 산술기하 써보죠. 산술기하를 쓰려면 전제 조건 뭐였죠? 주어진 변수가 양수. 그럼 여기서 x랑 y 변수인데 x랑 y는 양수가 맞나요? 왜요? 네, 길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 특별히 나와 있진 않지만 당연히 x랑 y는 양수라는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산술기하 써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야 돼요. 36을 활용하고 싶어서 4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2배 둘의 곱 12x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4x 더하기 3y가 36이네요. 그 다음에 12xy인데 요거 밖으로 꺼내면 4 루트 3x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9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데 이거 루트 있어요. 뭔 짓 해요? 양변을 제곱해도 됩니다. 양수가 명확하니까요. 81 크거나 같다 3xy. xy는 얼마? 2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최대값은 27이네요. 아니네요. xy의 최대값이 27인 거죠. 우리는 2xy를 구하는 거니까 27의 2배인 54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 변수 2개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4x는 3y라고요. 그럴 때 이 전체 넓이, 최대 넓이 5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3y 자리에 4x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저식은 8x는 36이죠.
x는 2분의 9네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9. 여기가 2분의 9. 즉 여기가 9겠네요. 또 9고 여기가 6이어야 54가 나오겠네요. 이런 구조를 가질 때 전체의 최대 넓이를 가진다. 됐죠? 여기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옛날엔 잘 안 물어봤는데 옛날도 진짜 옛날이다. 한 15년 전엔 잘 안 물어봤는데 물어본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꼭 저 변수가 얼마여야지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까지 하세요. 됐고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포물선 땡땡땡의 꼭지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래요. 아유, 포물선을 그리면 좋겠는데 여기서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따오면 되냐면 꼭지점만 따오면 돼요. 꼭지점 따오시려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방법. 꼭지점의 x좌표. 근의 공식 앞부분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의 분의 b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 나중에 만들 필요 없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상수 부분도 막 정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예요? A죠. A예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 A입니다. y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래식에 넣으면 되죠. 원래식에 x자리에 A를 넣으면 지나는 점에 y좌표 나오죠. 그럼 여기다 A, 여기다 A를 넣어요.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두뇌를 풀 가동하세요. 얼마예요? A분의 1이죠. 그럼 꼭지점의 꼭지점의 좌표가 A, A분의 1인데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뭐예요? 여기서 L 뺀 거의 제곱, 얘에서 L 뺀 거의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입니다. 근데 이거에 뭘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이거에 뭘 구하래요?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이 친구의 최대를 구하래요? 최소를 구하래요? 엄마를 구하래요? 아빠를 구하래요? 자, 빨리. 엄마를 왜 구해요? 네. 이거에 뭘 구하래요?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루트 땡땡땡의 최소면 안에 있는 거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도 되겠죠? 그럼 우리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산술기하 쓸까요? 산술기하 쓰려면 전제 조건 뭐 있어야 되죠? 변수가 양수여야 돼요. 여기서 변수를 a가 아니고 a제곱으로 생각하면 양수가 됩니다. 그죠? a제곱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당연히 0은 제외한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분모에 있는 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문제의 시작부터 A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얘는 0이 아니다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A제곱이 0보다 크니까요. A가 양이든 음이든 A제곱분의 1도 무조건 0보다 큰 겁니다. 그럼 0보다 큰 두 변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산술기하를 써서 크거나 같다 한 다음에 2배 루트 2의 곱이에요. 1이죠. 그럼 얘는 2가 되겠네요. 2가 될 거고요. 그럼 전체 최소값은 루트 2가 됩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그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최소값이 되게 해주는 건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고요. A제곱은 A제곱분의 1입니다. A 4제곱이 얼마면 된다고요? 1이요. 그럼 A가 제곱이 1이면 1이나 마이너스 1인데 양수 A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1입니다. 답은 1입니다. 답은. 네. 문제 풀었나요? 네, 그래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기간오답 해오라고 그랬죠. 기간오답. 아, 그래요. 남아사고 가는 건 어때요? 왜요? 내일 오면 안 돼요. 안 했으면 혼나야죠. 어차피 혼나는 거 한꺼번에 몰아서 혼나세요. 오늘도 혼나고 내일도 혼나지 말고 몰아서 혼나세요.
응? 자,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색칠한 부분을 설정을 해야겠죠? 여기랑 여기의 길이를 설정해야 넓이가 나올 겁니다. 자, 이도형이 전체랑 닮음입니다. 그죠? 그럼 B가 3대 4네요. 맞죠? 맞죠?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로 놓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길이가 분수가 나오고요. 이 길이가 분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느 정도 흐름을 알아서 설계를 할 때 굳이 A, B로 쓸 필요 없겠죠. 뭘로 써도 되겠어요? 4A랑 3B로 놓는 거예요. 길이가 몇 대 몇이니까? 4대 3, 4대 3이니까. 그럼 여기가 몇 A가 되는 거예요? 3A가 되겠죠. 여기가 몇 B가 되겠어요? 4B가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면 분수 없이 조금 쉽게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거 적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3A랑 3B를 더하면 3A랑 3B를 더하면 3이 나오네요. 맞죠? 그리고 4A랑 4B를 더해도 사실 같은 식이긴 하지만 4가 나옵니다. 됐죠? 두 개로 알 수 있는 거. A 더하기 B가 얼마?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해야 되는 건 4A 곱하기 3B.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즉 12AB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요걸 구하려면 A, B는 양수죠. 산술기가 쓸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요? 1, 2 루트 AB.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요. 1, 부등호 그대로고요. 4AB가 됩니다. 왜요? 우리 AB를 구하고 싶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12AB를 구해야 되죠?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3입니다. 그러면 3하고 12AB가 되겠죠. 그럼 12AB의 최대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족시킨다는 건 등호를 만족시킨다의 의미가 되겠죠. 등호를 만족시킨다의 의미가 되니까 등호를 만족하는 건 A랑 B가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겠죠. 변수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요? A 더하기 B가 1인데 같을 수 있죠. 2분의 1, 2분의 1. 네, 그래서 이게 2분의 1, 2분의 1. A, B가 같은데. 그러면 여기 실제 길이가 얼마라고요? 2분의 3이고요. 실제 길이가 2. 이게 실제 길이 2분의 3이고 실제 길이가 2. 모양에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게 2고 요게 2니까 사실은 어떻게? 반반 나누는 구조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각형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됐죠? 정석이 끝났습니다. 부교재 볼까요? 아니요, 있어요. 보는 거는 37번 A, B, C가 양의 정수일 때 뭐뭐뭐이면 뭐뭐뭐이다. 이건 가정결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정결론 아니에요. 마치 문제 시작할 때 X는 실수다처럼 그냥 대전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대전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내놔. 자, 가정결론 아니고 대전제예요. 얘는 대우할 때 바꾸지 않습니다. 땡땡땡이면 이게 가정이고요. 땡땡땡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문제에서는 대우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이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를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얘를 앞으로 보내면서 부정할 거예요.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자, 저걸 풀어서 적으면 A가 짝수 또는 B는 짝수 또는 C는 짝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이거 앞으로 보내고 부정해야죠. 이거 부정할 겁니다. 그러면 A는 짝수가 뭐라고 해야 돼요? A는 짝수가? 아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A는 짝수가 아니고요. B도 짝수가 아니고요. C도 짝수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그리고가 되는 거죠.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그리고가 된다고요. 그럼 짝수가 아니다의 또 다른 표현, 같은 의미를 지닌 또 다른 표현. 자연수에서 짝수가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홀수죠. 그래서 A가 홀수다. 그리고 B가 홀수다. 그리고 C가 홀수라고요. 그러면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말로 A, B, C는 모두 홀수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현우, 네. 최현우, 네. 어이, 네, 모두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표현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뭘 썼는지는 문제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이다가 뒤로 가면서 부정을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ABC가 땡땡땡이면 이걸 말하는 거죠. ABC가 문제에 짝수가 아니다, 그리고 짝수가 아니다, 그리고 짝수가 아니다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두 홀수다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다음, 자, A제곱, B제곱, C제곱은 모두 홀수다. 홀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홀수죠. 2가 인수로 없는데, 소인수로 없는데 제곱한다고 2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홀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홀수예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홀수 더하기 홀수예요. 홀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 짝수 중에 무엇입니까? 짝수죠. 근데 C제곱은 뭐예요? 홀수죠. 그럼 짝수면 홀수다. 불가능합니다.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됐죠? 아니죠. 뭐예요? 맞나요? 아니다죠.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아니다니까, 네, 일어날 수 없으니까 참인 겁니다. 미안해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홀수 짝수죠. 3번이겠네요. 됐고요. 241번입니다. 저희는 시험 안 알려줘. 왜요? 내 맘이야. 왜 부교재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부교재 안 보고 있어요? 현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날이라고 대충 하고 가면 어떡합니까? 응? 근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 응. 야, 다 말했어. 네, 다 말했어요. 점수까지. 네, 다 말했어요. 3점 정도 나왔다면서요. 41점. 아, 알겠습니다. 41점. 네. 10점 몰랐어. 아, 41번입니다. 옳은 것만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나중에 되면 공수2를 끝까지 배우고 나면 이걸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해석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안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절히 변형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나중 되면 뭘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1번 같은 경우 1-x분의 1 하고 1-x분의 1 그래프에서 y는 1-x분의 1 그래프에서 x자리에 a를 넣은 거랑 x자리에 b를 넣은 걸로 비교를 할 겁니다. 나중엔 이걸로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이걸 안 배웠죠. 이거 언제 배워요? 나중에 언제?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공수2에 있어요. 유리함수.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끝나면 배울 겁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배울 거고요. 요거 말고 저기 니은 있죠? 니은 같은 경우는 1-x분의 x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디귿은 이야기하기 힘들겠네요. 하나의 변수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해가지고 정리하는 2차로 갈 겁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거 이야기를
그 그래프가 아니고 그냥 수식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거 역수 취할 건데 1ab니까요. 문제에 1-b가 1-a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넘겨볼 거예요. 그럼 1-b는 0보다 작습니다. 맞죠? 이걸 넘긴 거예요. 이 둘의 관계에서 이렇게 넘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에서 이렇게 넘기면 1-a도 0보다 작죠. 그럼 저 친구들, 분모에 있는 친구들은 음수인 거예요. 음수고 요거 이렇게 곱할게요. 1-a, 1-b를 양변에 곱할 겁니다. 됐죠? 근데 1-a, 1-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 수 없어요. 양수죠. 요런 관계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양변에 곱한다고 해도 부등호의 방향 안 변합니다. 그럼 식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1-a는 크다, 1-b. 이런 관계가 성립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럼 1은 없앨 거고요. -a랑 -b의 관계가 요러냐고 물어본 거고, 양변의 음수배하면 a랑 b 중에 b가 더 크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됐죠?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맞죠? 그러니까 기억도 맞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니은은 1번에서 출발해보죠. 1-b분의 1하고 1-a분의 1하고 중에서는 이쪽이 더 큰 게 맞았어요. 이쪽이 더 큰 게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b가 곱해져 있고요. 여기에는 a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a랑 b 중에 누가 크죠? b가 더 크죠. 큰 수랑 곱했어요. 그리고 작은 수랑 작은 수를 곱했습니다. 그럼 얘가 더 커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요? 음, 음, B랑 A는 둘 다 양수입니다. 1보다 큰 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나요? 안 맞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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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자, 그럼 이 내용이 양수라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 음수라는 내용 때문에 알기가 애매하죠? 네, 알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양변의 분모에 있는 1-b랑 1-a로 곱하는 친구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곱하는 친구로 정리를 할 거면요. b하고 1-a, 그 다음에 a하고 1-b, 이거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대소관계가 조 대소관계를 요런 대소관계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걸 양변을 다시 AB로 나눠볼까요? AB로 나누면 A분의 1-A, 그 다음에 B분의 1-B,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A분의 1 빼기 1이고요. 이렇게 나누면 B분의 1 빼기 1이에요. 그럼 빼기 1 빼기 1 사라지죠? 그럼 A분의 1하고 B분의 1 중에 누가 크냐를 사실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럼 A분의 1하고 B분의 1 중에 누가 큰가요? A분의 1이 더 크겠죠. A랑 B의 대소관계 요런데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맞네요. 나머지도 맞겠죠. 됐죠? 마지막 디귿은 양변에 역시 이걸 곱하면 뭐가 되냐면 B 1-B, 그 다음에 A 1-A. 한쪽에 변수들이 몰려있죠. B는 B끼리, A는 A끼리. 몰려있죠? 몰려있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그래프적인 해석을 할게요. 부등호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 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x 1-x는 친구의 a 넣고 b는 거예요. 그때 y 값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x에 대한 몇 차예요? 2차고요. 최고차의 계수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입니다. x축과 만나는 점 얼마랑 얼마예요? 얼마랑 얼마예요? x축 만나는 점 0이랑 1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됐습니까?
이게 y는 x1-x 그림이 되고요. a, b의 대소관계는 1보다 어떻대요? 크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어딘가 a랑 b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더 큽니까? a 넣었을 때가 더 위에 있어요? b 넣었을 때가 더 위에 있어요? a 넣었을 때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a 넣었을 때가 더 위인 이쪽이 큰 겁니다. 틀렸죠? 현우 씨?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안 된다고요. 선생님 수업하는데 아무 생각 안 하면 서운하잖아. 잘해야 주는 거지 주면 잘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 너 선생님 월급 선불로 받는 것 같아? 후불로 받는 것 같아? 후불입니다. 너 선생님이 월급부터 받고 수업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보상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보상부터 받으면 사람 마음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전교 1등 시켜줄 테니까 공부해 하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전교 1등이 확정됐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그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하면 전교 1등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이 새끼가. 자, 다음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새끼예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요. 260번입니다. 260번.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5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B래요. 여러분 이 도형을 보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고 싶어요? 막 뭘 하고 싶어요? 저거 피타고라스 쓰고 싶죠. 왜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피타고라스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저 친구는 피타고라스를 써서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루트 5의 제곱이에요. 얼마인가요? 20이네요. 이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고요. 대각선에서 4등분 했대요. 저기를 4등분 했으면 요거 하나의 길이는 얼마예요?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우, 여기 하나의 길이요. 4분의 1A. 왜요? 저게 A인데 저거 4등분. 아, 그래요.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어요. 집중했잖아. 딴 데 보고 있었잖아. 보고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여기 보고 있었잖아. 보고 있었어. 그렇게 선생님 말을 부정하고 말을 안 듣던 친구가 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4분의 1A, 여기도 4분의 8로 찾지 마, 임마. 이렇게 4분의 1A, 4분의 2 모두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있고요. 이 넷은 B로 이루어진 친구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 있네요. 4분의 1A가 8개 있어요. 그러면 2A 더하기 4B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산술기하 못 씁니다. 왜요? 덧셈이고 덧셈이잖아요. 산술기한 한쪽이 덧셈이고 한쪽이 곱셈이어야 되잖아요. 산술기하 못 써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곱 있고 1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뭘 써요? 코시-슈바르츠 쓸 겁니다. 코시-슈바르츠 다시 한번 적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다음에 우변에 오는 게 중요해요. 우변에 오는 건 루트 쉬운 거에 곱에 대해 쓰고요. 루트 쉬운 거에 곱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거 합의 제곱이에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린 지금 쉬운 걸 배우고 있어서 그럼 뭐 당연히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나중 되죠? 그럼 이런 게 나옵니다. b제곱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요. 그런데 큰 하나 갖다 하고 여기에 4x 4a 플러스 얼마 해야 되냐 12y의 제곱 15y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가 a제곱 b제곱이 아닌 구조가 나온다고요. 어렵게 되면. 그럼 생각해봐요.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4a가 나온다고요. 여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2a죠. 여기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4a가 나오려면 루트 씌웠는데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2의 제곱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씌우고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15y가 나오려면 현우! 여기 얼마 와야 돼? 5의 제곱. 아니야. 25가 와야 됩니다. 뭘 아야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지 말고요. 루트 씌워서 곱하고 루트 씌워서 곱한다로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죠?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문제풀이를 확장하기 위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해보면 문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고요. 이렇게 있고 크거나 같다 한 다음에 1차예요. 1차가 여기 있는 거죠. 2A 더하기 4B입니다. 그럼 곱해서 루트 씌워서 곱해서 2A가 나오려면 2의 제곱, 루트 씌워서 곱해서 4B가 나오려면 4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됐죠? 자, 그럼 우린 이 친구를 K라고 놓으면 K제곱 크거나 같다 한 다음에 이게 문제에 나왔어요. 20이라고 나왔고요. 요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우 씨. 아니요. 왜 찔려서 그럽니까? 얼마예요? 야, 이씨. 4의 제곱이 얼마나? 이 밑줄 친 게 얼마냐고 안 보고 있었잖아. 20입니다. 400이라고 적지 말고 그냥 곱셈으로 쓰세요.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에 대한 몇 차?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으로 사이값 나오죠? 마이너스 20부터 20이 됩니다. 그럼 길이의 합의 최대값은 20입니다. 마지막으로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곱한 친구들의 B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눈 값이. 그러면 A분의 2가 B분의 4랑 같아야 되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B 이꼴 2A면 되겠습니다. 그럼 B 자리에 2A를 넣어요. 그럼 B 자리에 2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이죠? 그게 20입니다. 그럼 A제곱이 얼마면 돼요? 4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얼마? 2. B는 얼마? 아까 저 관계에 의해서 4. 이럴 때 전체 모서리의 최대 길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요거까지 꼭 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나옵니다. 수업 중인데 시계를 보고 그래요. 서운하게. 어? 이분들 네 친구들이잖아요. 왜 이분들이라 그래? 친구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예. 늦게 올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도 늦으면 연락을 좀 해줘요. 준서한테 시켜. 아니요. 선생님한테 직접 하세요. 오다가 준서가 불의의 사고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세요. 뭐 준서가 오다가 PC방 가야지 그러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오지 마. 리마인드에 하나만 풀겠습니다. 리마인드 어려워할 법한 거 하나만 좀 풀고요. 시간이 없네요. 근데 제일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애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만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늦게 끝나면 그만큼 더 쉬게 해주잖아요. 5분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 10분을 쉬지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학원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자, 24일차 있죠? 24일차에 30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7개나 존재한대요. 자, 위에 있는 건 절대값 들어있는 친구고요. 밑에 있는 건 2차 부등식입니다. 근데 위에 친구는 K라는 값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그리기 어려우니까 밑에 있는 이 친구부터 고정적으로 근을 구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네요. 최고 차이 계수 양수고요. 0보다 작다니까 음수입니다. 둘의 부호가 다르면 사이값이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친구의 사이값입니다. 이거 0으로 만드는 건 8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8의 사이값이고 문제에선 정수의 개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그릴게요. 0, 1, 2, 3, 4, 5, 6, 7, 8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등호까지 있네요. 그러면 색칠되고요. 요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아래 친구예요. 위에 친구 구할 거고요. 절대값인데 바깥에 x가 없어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땐 특별한 해법으로 안에 있는 친구가 이 상수의 음수배와 원래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x의 범위니까요. x는 하나, 둘, 셋에 4를 더해서 4-k랑 4 더하기 k입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했어요. 이걸 보시고 그냥 4-k고 4 더하기 k구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무슨 뜻이에요? 4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k만큼, 오른쪽으로 k만큼이란 뜻입니다. 뭐예요?
4를 중심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산 거예요. 좌우의 폭 똑같은 친구들이 넓어지고 K값에 따라 넓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네.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보기 넓어요. 예. 듣고 있다. 보기도 하세요. 보기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4가 여기 있죠. 4부터 8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4예요. 4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5죠. 그럼 여기를 벗어났는데 여기 안에 아직 남을 수는 있고요. 반대로 여기 안 벗어나면 여기도 당연히 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7개의 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좌우 대칭으로.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폭이 일정한 애가 왔다 갔다 한다로 해석하는 거랑 대칭성을 가지는 경우랑 이야기가 달라요, 접근이. 자, 그럼 여기서 7개가 생기려면 하나 들어왔어요. 얘는 무조건 들어와요. 얘가 들어오면 당연히 얘도 들어오겠죠. 대칭이니까요. 이거 들어오면 이것도 들어와요. 5개째입니다. 이거 들어오면 이것도 들어와요. 딱 7개네요. 여기까지가 7개예요. 그러면 7까지는 들어오는데 8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이쪽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오른쪽이 4 플러스 K였죠. 그럼 4 플러스 K가 죽여버립니다, 진짜로. 4 플러스 K가 누구랑 7과 누구랑 8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등호가 없네요. 7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7을 못 가져가죠. 그럼 7에 떨어지는 건 안 됩니다. 그럼 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이에 떨어지는 거 돼요. 그러다 정확히 8이 된다고 해도 8은 못 가져옵니다. 이 친구들은. 그죠? 그럼 8에 떨어져도 되네요. 근데 8보다 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이건 4 플러스 K의 범위예요. K의 범위를 구한다면 하나, 둘, 셋에 4를 빼니까 3부터 얼마까지? 4까지입니다. 됐죠? 그럼 K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4가 됩니다. 여기서 양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K만큼 오른쪽으로 갔다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요거 당연하지만 K가 음수죠? K가 음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수보다 절대값의 결과가 작다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죠. 네, 그것 때문에 넣어놓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폭 7짜리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꼭. 알겠습니까? 폭 7짜리가 왔다, 7짜리는 안 되겠구나. 9짜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양끝이 비어 있으니까. 폭 9짜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다릅니다, 접근이. 여기까지고요. 몇 개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요. 앉아. 선생님 허락 없이 일어나지 마. 이제 일어나. 안 줄 거예요. 25일차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아무 종이에나 적어요. 이거 언제 드릴 거냐면요. 수업 끝나고 그거 다 하면 필기 다 되어 있는 거 보고 만족스러운 필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선생님 여기 써놓은 걸 그대로 다 옮겨 적어놨으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도 빠짐없이. 네 마음대로 생략하지 말고. 자,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수는 영어로 뭐게요? 펑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랑 수학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알기로 이거 중등 영어로 알고 있거든요. 펑션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요. 그건 수학에서의 용어. 일상에서. 기능이죠, 기능. 예, 기능. 마치 알고 있던 것처럼 대답을 하네요. 예, 기능이고요. 여러분 키보드 보시면 왼쪽 제일 위에 뭐 있나요? ESC 있죠, ESC. ESC가 뭐의 약자죠? 무언가의 약자, escape, 뭐예요? 탈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ESC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ESC 누르면 종료가 되거나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컴퓨터를 잘 안 하나요? 네, 맞아요. F1, F2, F3, F4 한 다음에 조금 띄고 5부터 8까지고 조금 뛴 다음에 9부터 12까지 있죠. 그 F가 뭐냐면 이 펑션이에요. 그럼 펑션 1, 펑션 2, 펑션 3.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F1키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보셨어요? F1키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생각보다 선생님 세대는 컴퓨터를 많이 하는데 니네는 또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
네, 선생님 어릴 때는 자판 이런 거 치고 막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 다 핸드폰으로 하더라고요. 네, F1은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 뭐가 뜨냐면요. 도움말이 뜹니다. 네, 도움말이 떠요.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F1 키 누르면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움말이 뜨고요. F10 키는 보통 메뉴가 뜹니다. 전체 메뉴가 떠요. 그 다음에 요건 알 거예요. Alt 누르고 F4를 누르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네, 종료됩니다. 네, 거의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Alt F4나 Alt X가 종료예요. 화면 전환이죠. 네, 화면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컴퓨터로 크롬이나 이런 거 쓰면서 인터넷 할 때 갑자기 화면 옆에 무슨 숫자나 막 이런 거 이상한 코딩 같은 거 막 뜬 적 있지 않습니까? 네, 혹은 갑자기 화면에 그 X자가 사라져서 막 이렇게 약간 커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펑션 키를 잘못 눌러서 그런 거예요. F11 키 누르면 화면이 조금 더 커집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돌리려면 다시 한번 더 눌러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F1, F2, F3은 어떤 기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능들을 의미하는 특수키입니다. 그러면 함수는 수학적 용어고 사실 기능이라고요. 기능을 의미하고 있는 게 펑션, 함수의 뜻입니다. 그럼 이 함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그럼 어떤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해요. 없어 보이는 표현으로 먼저 쓸게요. 들어오는 값, 그 다음에 나오는 값,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없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있어야 되는 게 이따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네 개가 있어야 됩니다. 현우는 필기라는 걸 잊었군요. 이제부터 이 인형은 선생님 겁니다. 예, 무조건 칠 건데요. 그래요. 수업 끝나고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들어오는 값, 꼭 숫자일 필요 없어요. 들어오는 어떤 값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값이 있고요. 둘 사이의 관계. 이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구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린 사실 함수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이런 친구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정자석이죠. 그럼 지정자석이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값이에요.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현우가 여기 앉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저기 있는 표를 보고 앉은 거죠. 저 표가 관계예요. 현우가 들어오는 값이고요. 여기 앉은 행위가 나오는 값입니다. 이런 조건만 만족시키면 넓은 의미로 모두 함수라고 불러요. 꼭 숫자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뭐 하나요? 가장 먼저.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가장 먼저 뭐 하나요? 그쵸? 가방을 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가방을 맨 상태로 뭐 세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뭐예요? 집에 들어온다는 행위를 했었을 때 그 값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있죠. 그게 둘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값이고요.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값이 입력돼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이게 함수입니다. 넓은 의미로 함수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위들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함수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죠. 예.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기능을 하기 위해선 갑자기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가방을 벗고 씻을 수는 없잖아요. 적당한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값에 대해 적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값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개 중에 순서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복잡해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개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형태의 함수만 다룰 거고요. 비슷한 느낌 받아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배운다고 그러던데. 코딩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코딩할 때 어떤 값이 들어오면 안에서 막 뭘 한 다음에 뿅 하고 나오죠. 네, 그런 식인 거예요. 사실 코딩이 함수의 개념인 겁니다. 코딩의 명령문들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했나는 모르겠는데 막 포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포문 뭐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럼 반복할 때 뭐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몇 번 반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관계인 거예요. 어떤 값이 들어오면 반복해서 내보낸다. 들어오는 값이 어떤 관계를 통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함수예요. 그리고 함수라는 표현만 안 썼지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함수의 개념을 했습니다. 뭐를 했냐면요. 이렇게 생긴 친구였어요. 마법의 상자라고 불렀어요? 곱하기 3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2가 들어와요. 얼마 나오나요? 6 나오죠. 그럼 보세요. 들어오는 값, 나오는 값, 둘 사이의 관계. 이게 함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마법은 됐고요. 상자예요. 상자. 한자로 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석이 들어있는 상자 뭐죠? 네, 학교, 여러분도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어릴 땐 있었거든요. 학교 뒤에 보면 본인 물건 넣어놓는 요 네모난 거 있잖아요. 네, 사물함이죠. 사물함에 뭐 들어있어요? 사물, 여러 가지 물체가 들어있어요. 신발도 들어있어요. 선생님 어릴 때는 그거 꼭 있었어요. 사물함 이렇게 여름방학 전이나 겨울방학 전에 청소하면 꼭 나오는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왔나요? 비어있는 사물함에서 꼭 우유가 나왔습니다. 썩기 직전에 우유가 나왔었어요. 예, 치즈인지 썩은 건지 모를 것 같은 우유가 꼭 나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없었나요? 그렇죠. 애들이 먹기 싫어서 넣어놓는 거죠. 비어있는 사물함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유 안 먹습니까? 학교에서? 그래요.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 우유 있었거든요. 옛날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예요. 예. 선생님 때 맛으로 먹긴 했는데 선생님보다 더 전 세대는 영양 때문에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어쨌든 함에는 상자란 뜻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사실 상자수예요. 그건 왜? 내려놓으세요. 너도 이렇게 뺏길 수 있어요. 자, 상자수예요. 상자수. 상자에 어떤 수가 들어서 나오는 관계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니까 이걸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때는 미지수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숫자만 꼭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죠. A가 들어와요. 그럼 뭐가 나오죠? 아니요. A가 들어왔는데 3배를 하라고요. 들어온 친구. 3A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현우가 들어와도 되겠죠. 현우가 들어와요. 그럼 이현우가 들어와요. 그럼 몇 현우가 나와요? 6, 말도 안 돼서 이현우가 셋 나오죠. 이현우가 셋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숫자일 필요가 없다고요. 함수라는 건 넓은 개념입니다. 이 관계만 만족시키면 모두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다루겠다고요? 그 중에 숫자나 미지수가 들어오는 구조만 다루는 걸, 그리고 조금 작은 의미의 조건이 하나만 있는 형태를 다루는 걸 함수라고 하겠다고요. 상자수란 뜻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들어오는 값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정의는 그 정의롭다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했죠. 정의한다, 약속한다. 약속 부분이에요. 들어오기 위해서 약속된 부분입니다. 그건 문제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설정이 안 되면 무조건 뭐냐면 모든 실수입니다. 됐죠? 자, 나오는 값은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이라고 부르고요. 둘 사이의 관계를 조금 좁은 의미의 함수나 또는 함수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이게 이제 논리적인 요소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 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A가 들어오면 3A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떤 값들을 한정 지어줘야 돼요. 한정 짓는데 뭘 한정 짓냐면 나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정 짓는 겁니다. 나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정 지어야 되고 나오기 위해 대기하는 값. 대기하는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나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함수에 대한 많은 비유로 그만 만지면 안 됩니까? 요즘 집중하라고. 필기를 하라고요, 이 새끼야. 필기해. 이거 안 줘. 네 거 아니라고. 양아치네요. 필기 안 하면 아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날 거니까 선생님이 더 혼낼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요, 보시기만 하세요. 뭐예요, 저게? 맞추는 게 오늘 퀴즈입니다. 아파트 아닌데. 자, 이게 뭘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맞춘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맞춘 사람 없는데 선생님이 대답하면 다들 그럴싸하다고 했습니다. 자판기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판기예요. 아파트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판기예요. 자판기 여기에 돈을 넣어요. 돈을 넣고 관계는 그겁니다. 함수는.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뽑는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세워서 넣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먹고 싶은 걸 고르는 행위가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한 번 선택한 걸 매번 선택해야 됩니다. 매번 똑같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함수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좋아하는 음료들 해볼까요? 여기 물 있고요. 물 있고요. 물 생수 있잖아요. 선생님 어릴 땐 생수를 파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요즘은 있습니다. 여기 보리차 있고요. 말차 있어요. 말차 있고요. 초코에몽 있어요. 그래요. 초코에몽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소래눈 있습니다. 소래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핫식스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전을 넣고 뭔가를 뽑는 행위까지가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정의역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거를 지금 이 6가지 중에 생각해 놓은 거 있죠? 생각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다가가서 누르고 뽑아서 가져오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우 6개 중에 뭐가 먹고 싶나요? 물이요. 그럼 채우는 물을 뽑았죠? 그럼 치역이 물인 거예요. 나온 결과값. 그럼 나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요? 공역인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만 뽑을 수 있잖아요. 현우 6개 중에 뭐가 먹고 싶나요? 핫식스 먹고 싶죠? 그러면 현우까지 정의역에 들어왔다면 공역은 그대로인데 치역은 2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할 거예요.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요.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뭐를 선택했나요? 물을 선택했죠. 그죠? 그 다음에 현우는 뭐를 선택했나요? 핫식스를 선택했어요. 좀 줄여서 적을게요. 보리차 있고요. 말차 있고요. 내가 적어놓고 몰라요. 초코에몽 있고요. 소래눈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는 친구 정의역이 2밖에 없으면 치역은 하나, 둘인 겁니다. 됐습니까? 공역은 나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요. 준서 뭐 먹고 싶습니까? 보리차요. 그럼 방금 행위로 치역이 3개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선생님 마음대로 할게요. 마음대로 할게요. 은호는요, 보리차를 먹고 싶었어요. 보리차를 먹고, 맞죠? 맞아요. 은호 맞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도 함수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보리차를 누르는 거 되잖아요. 앞 사람이 보리차 눌렀다고 뒷 사람이 보리차 못 누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함수예요. 같은 결과물을 가져도 함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채원이가 와서 뭘 선택했냐면 선생님 전 레드불이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요 안 돼? 아 그래 지금 먹고 있는 게 레드불이야. 몬스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선생님 몬스터 없어요? 라고 그래요. 없어요. 그래 나 몬스터 먹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뽑을 수 있는 게 없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역 중에서만 뽑아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먹고 싶은 게 공역 중에 없으니까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함수가 안 돼요. 뒤에 사람들이 밀려 있잖아요. 선택을 하고 결과물을 얻는 것까지가 함수인데 선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정의역이 선택 안 하는 경우 함수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아니면 현우가 핫식스를 먹더니 선생님 전 소래눈이 무슨 맛인지 궁금해요. 핫식스도 먹고 소래눈도 먹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만 뽑는 거예요. 2개를 뽑거나
안 뽑거나 당연하지만 3개를 뽑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되기 위한 약속은 뭐냐면요. 함수가 되기 위한 약속은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의 치역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치역을 가지는 형태를 화살표로 표현했죠. 이 화살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화살표는 그냥 화살표처럼 생겼으니까 화살표라고 이야기하고 수학 용어로는 대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응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대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읽냐면 채우는 물을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현우는 요건 지울게요. 소래누는 뺄게요. 현우는 핫식스에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준서는 보리차, 은호는 보리차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린 대응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그냥 화살표를 보냈다. 네, 화살표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화살표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응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친구들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의역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나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전체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 선택을 당한 애들 있죠. 선택을 당한 애들만 이렇게 모아볼게요. 선택을 당한 애들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딘가 익숙한 형태 아닙니까? 정역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안에다 집어넣고 공역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집어넣어요. 뭐예요? 집합입니다. 집합이에요. 뭐예요? 집합은 결국 무언가를 설명하는 도구로 쓰인다고요. 이렇게. 그럼 정역, 치역, 공역은 모두 집합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건에 만족시키는 애들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뭘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럼 정의역의 이름을 일반적으로는 X로 지어요. X 아니어도 돼요. A로 지어도 되고 B로 지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보던 함수 구조가 들어오는 값 X에 대해 어떤 값 Y가 나온다. 이런 구조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문자 X. 함수니까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역은 보통 Y로 많이 적습니다. 그럼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정의역 이 X이고 공역이 Y인 집합이래 미쳤어. 함수인데 함수는 영어로 뭐라고요? 그럼 그거의 이니셜 첫 글자 뭡니까? 그래서 F라고 씁니다. 이름을 보통 F로 해요. 그럼 그 다음 함수가 나오면 F 다음 알파벳 뭐예요? G. 그래서 FGH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럼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인 함수의 이름이 지금 뭘로 설정했어요? F로 설정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꾸셔도 돼요. 정의역이 A고 공역이 B고 함수의 이름이 H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이죠. 개길죠. 이걸 간단히 표현하는 수학의 기호,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제일 앞에 이름을 적어요. 그 다음에 땡땡 합니다. 그리고 앞에 정의역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화살표 한 다음에 뒤에 공역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말을 조금 줄여서 당연히 앞에 오고 당연히 뒤에 오고 당연히 함수의 이름이니까 이걸 똑같은 의미로 우리말로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하여 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거의 안 써요. 이건 해설을 하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요. 보통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로.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해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역하고 공역이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에 대응되기만 하면 돼요. 같은 걸 가르쳤냐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대응, 화살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의 화살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안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요. 두 개가 넘어가도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이야기의 절반 했습니다. 적으시고요. 여러분, 함수 두 개가 같대요. 네. 그럼 그래프도 같아. 자, 이렇게 적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x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그 값에 1을 더해서 내보낸 함수, 이 뜻입니다. 됐죠? 우리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이걸 할 때 특별히 정역하고 공역 안 썼죠? 모든 실수입니다. 특별히 안 쓰여 있으면 정의역하고 공역은 그냥 모든 실수예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자연수로 한정 짓습니다. 그럼 2분의 1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정의역, 공역이 한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다뤘는데 이제부터 그런 친구들도 다룰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F 함수랑 G 함수는 같은 함수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정의역, 공역이 안 쓰여 있네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에서 두 친구는 같나요? 같나요? 맞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모든 실수에서는 같아요. 자연수에서는요.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같죠. 정의역이 0과 1만이에요. 정의역이 0과 1만입니다. 같나요? 같나요? 직관적이네요. 자, 그럼 fx는 x예요. x 제곱입니다. 물어보죠. x랑 x제곱은 정의역이 실수일 때 같나요? 같나요? 정의역이 실수일 때 같은 함수인가요? 아닙니다. 안 돼요, 아직. 자,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가질 때 fx랑 gx는 같은 함수인가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0과 1을 정의역으로 가질 때 fx랑 gx는 같은 함수인가요? 같습니다. 직관성이 떨어지죠? 이건 직관적으로 식이 같으니까 다 같지. 근데 이건 식이 다른데도 같다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함수에 같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식이냐가 아니고 얼마가 들어왔을 때 얼마가 나오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같은 값이 들어왔을 때 같은 결과를 내보내는 함수라면 생긴 게 달라도 같은 걸로 친다고. 그럼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만약에 네가 아까 음료를 선택한 거랑 준서가 음료를 선택한 게 같다면 둘이 같은 함수인가요? 아니요. 왜요? 다를 수도 있죠. 왜요? 아니,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이름은 다르죠.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같은 값이 들어왔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같은 함수를 친다고요. 방금 준서가 핫식스를 선택했을 때랑 현우가 핫식스를 선택했을 때가 같은 친구인가요? 다른 친구인가요? 왜요?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입니다. 들어온 게 다르잖아요. 결과물은 같지만 들어온 게 다르잖아요. 결과물도 같아야 돼요. 그럼 함수는 아까 자판기라고 그랬죠? 자판기 두 대가 있는 거예요. 자판기 두 대가 있는데 현우가 이 자판기에서도 빨간색 자판기인데 이 자판기에서도 핫식스를 뽑고 파란색 자판기인데 이 자판기에서도 핫식스를 뽑아요. 그럼 현우만 정의역이라면 두 함수는 같은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 들어왔을 때 같은 결과물을 내보내잖아요. 여기 봐요. 이거 0 들어오면 얼마 나오나요? 이거 0 들어오면 얼마 나오나요? 이거 1 들어오면 얼마 나오나요? 여기 1 들어오면 얼마 나오나요? 1. 그럼 이 친구도 0 들어오면 0, 1 들어오면 1. 이 친구도 0 들어오면 0, 1 들어오면 1 나오잖아요. 생긴 건 다르지만 들어온 값에 따라 나오는 결과물이 똑같죠? 같은 함수라고요. 언제? 0, 1이 들어왔을 때는요. 근데 자연수가 정의역일 땐
여기 3 들어오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 3 들어오면 얼마 나와요? 같은 값 들어왔는데 다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다른 함수라고요. 그럼 0, 1, 마이너스 1이 들어와요. 이건 같아요. 이거는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오면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1 들어오면 얼마 나와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오면 얼마 나와요? 같은 값 들어왔는데 다른 값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그렇죠. 모든 정의역에 대해 같은 결과물을 가져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같은 함수가 무슨 의미라고요? 식이 같을 필요 없어요. 물론 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죠. 생긴 게 똑같으니까요. 근데 식이 달라도, 함수가 달라도 뭐가 같으면 된다고요? 같은 정의역에 같은 치역을 가지는 구조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반대로 갑니다. 이번엔 반대로 갈 거예요. x제곱은 fx라는 친구가 있고 gx는 x 플러스 얼마로 해야 되냐? x 플러스 2로 할까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둘이 같은 함수였으면 좋겠다고요. 그걸 만들어주는 정의역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같은 함수라는 건 뭐라고요? 같은 값이 들어왔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게 해주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현우! 무슨 생각해?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 맞아요. 자, 그래서 같은 값이 들어왔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럼 A를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A를 집어넣으면 식을 정리하기가 귀찮으니까 X를 집어넣는다고 하겠습니다. 상관없죠. 그럼 X를 집어넣었을 때 X제곱이 나오고요. X를 집어넣었을 때 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둘이 같아야 된다고요. 마치 뭐처럼 보여요? 연립방 정식처럼 보이죠. 넘겨서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 X값 얼마예요? 현우! 응! 응! 마이너스 2랑 아니, 왜 멍청이라고 그래? 사실 말하면 안 돼. 자, 이렇게 두 개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2를 넣어도 2를 넣었을 때랑 여기에 말이 안 나오냐? 여기에 2를 넣었을 때랑 여기에 2를 넣었을 때 결과물이 같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결과물이 같다고요. 그럼 정의역으로 마이너스 1하고 2 중에 이거 가지고 이거 안 가져도 돼요.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되잖아요. 맞죠? 이거 안 가지고 이거 가져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가져도 돼요. 어떤 원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뭐처럼 보여요? 부분집합. 물론 이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정의역이 아니죠. 뭔가가 있어야죠. 정의역이 공역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역이 아니고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건 제외하면 하나, 둘, 세 개. 부분집합의 개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됐습니까?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처럼 보이죠. 그래서 정의역이 이걸 만족시키는 정의역의 개수는 3개입니다. 부분집합처럼 작용을 한다고요. 같다의 개념이 식이 같다가 아닙니다. 식이 같을 때 같은 함수가 되는 건 실수일 때 이야기인 것뿐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선 식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구조로 생긴 함수지만 결과물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함수가 같다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중간 과정은 달라도 결과물이 같으면 같은 걸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코딩에서 보시면 요거랑 요게 다른 구조인데 특정 상황에선 같은 걸로 써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안 돼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뭐냐면 지금까지 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했었던 건데 그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함수를 그래프 위에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끝나요, 이거. 5분이면 됩니다. 함수,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예요.
뭐요? 5의 역. F 다음에 알파벳이 G라서 하는 겁니다. 아까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아가 아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네, 네 했어요. 네. 자, 함수의 그래프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던 거예요. y는 fx라고 놨을 때 x 플러스 1.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안 보면 오래 걸려. 아, 밖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그렸죠? 그죠? 그죠? 정의역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정의역 안 나와 있으니까 정의역은 현재 무엇이냐면 있어 보이게 적죠? 정의역 집합 형태로 적어야 돼요. x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공역은요. 변수 뭘로 설정하고 싶어요? x로 설정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공역이라고 y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x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똑같은 친구에 대해서 정의역을 무엇으로 설정할 거냐면 x바 x는 자연수라고 설정을 할게요. 공역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공역은 모든 실수로 할게요. 공역은 보통 그냥 모든 실수로 합니다.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럼 x에 들어올 수 있는 값, 정의역에 들어올 수 있는 값 얼마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2분의 1 이런 친구 못 들어와요. 맞죠? 그럼 이 식에 x의 1면 y값 얼마 나오나요? 2 나오죠. 그럼 그건 무슨 소리예요? 1,2만 가져오라고요. 이 점만 찍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요? 2,3만 가져오라고. 3 집어넣으면요? 3,4만 가져오라고. 정의역에 따라 일부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의역을 똑같은데 정의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0, 1, 3이라고만 할게요. 2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공역은 역시 모든 실수라 생략하겠습니다. 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요? 그럼 저 식은? 그럼 0,1 찍고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됐죠? 2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정의역이 없으니까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 여기. 이렇게 점 3개만 찍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는 건 뭐라고요? 언제 한다고요? 모든 실수일 때요.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건 뭐라고요? 문제의 정의역에 대한 내용이 한정됐을 때.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건 정의역하고 공역을 한정 짓지 않고 모든 실수로 했었던 겁니다. 알겠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거 기억나나요? 개요? 재작년 때 계엄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네, 선생님 그때 거기 다니고 있었거든. 그 어디냐? 저희 은평구 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거의 11시쯤 됐어요. 11시쯤 됐는데 친구들 단톡방이 있거든. 단톡방에 뭐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막 미친 듯이 올라오더라고. 뭔데? 그러고 가는 길에 딱 봤더니 이제 친구가 링크한 거 봐서 봤더니 유튜브에 링크 올라와 있는데 계엄 선포한다고가 계속 나오더라고. 이거 자고 일어나면 탱크 깔려 있는 거 아니야?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 계엄하면 원래 군부대를 동원해서 하니까 군부대의 대표적인 상징이 탱크 끌고 와서 이 메인 큰 도로에 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평소에 같이 술 먹고 노는 사회선생님한테도 연락해가지고 형 봤냐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그거 봤었어요. 그 현장 생중계하는 거 있었잖아. 국회에 막 들어가고 그런 거. 그럼 밤새도록 보고 응? 나라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예. 그 선생님은 그런 계엄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었거든. 근데 이야기만 들었던 세대였었어. 이제 선생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계엄을 직접 겪었던 세대니까 나중에 어머님한테 물어봤더니 되게 놀랐다고 하시더라고. 옛날에 그랬던 일이 다시 반복될까 봐. 근데 세상이 변했죠. 옛날 같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광화문 한복판에 탱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세상이 변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거기 있던 군인들도 실시간으로 뭔가 촬영되고 본인들도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시대니까 뭔가 그때랑 다르게 뭔가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수부대가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특수부대는 진짜 인간 병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걸 훈련받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특수부대 누가 네가 무조건 이겨요. 특수부대는 그런 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칼 없이요. 그럼요. 칼 없어도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쉽게 하면 안 돼요. 막 특히 남학생들, 아직 어린 남학생들, 내가 격투 선수랑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 무조건 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져요. 정말로. 네. 그런 거라서 그때 당시에 좀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그리고 큰일 나게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다행히 별일 없이 넘어갔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늦게 대통령을 뽑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있다 뽑았으니까. 자, 지금 할 건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 그리고 방정식입니다. 함수 방정식이에요. 함수 방정식은 함수가 뭔지 안 알려줍니다. 뭔지 안 알려주고 이 함수는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만 알려준 상태에서 특정 값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 방정식은요. 해법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정말 별거 없어요. 적절한 값 대입합니다. 값 또는 미지수를 대입해요. 미지수를 대입해서 푸는데 사실 미지수를 대입해서 푸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적절한 미지수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래서 보통은 적절한 값 대입으로 끝나고요. 적절한 값 대입은 -1이나 0이나 1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에 있는 종류에 따라서 적당히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석에 있긴 합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두 변수에 뺀 거, x-y가 들어오면 뒤에 있는 친구를 앞에 적고요. 더하기 fx가 성립한다라고 한 겁니다. 왜는 없어요. 문제에서 성립한대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함수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뒤에 있는 건 뒤에 오는 겁니다.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함부로 바꿔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이게 성립한대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나 안 하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식에 x에 1 넣고 y에 1 넣을 거예요. 문제에 물론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었죠. 그럼 여기도 1 넣고 여기도 1 넣어야 돼요. 그래서 f0은 1 더하기 f1이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똑같은데 x에 0 넣고 y에 1을 넣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0 넣고 1 넣어요. 그러면 -1은 1 더하기 f0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다른 조건들하고 이런 친구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구해야 되는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쿠키 줘. 쿠키 줘. 에휴, 진짜로. 자, 근데 이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f1이 -1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해야 되는 게 f0을 구하시고요. f-1을 구하시고요. f2를 구하는 게 우리 최종 목적입니다. 이 관계가 성립하는 식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데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죠. f1을 가지고 f0을 구하려면 문제에 따라 좀씩 달라요. 근데 이 정도 생각만 해도 됩니다. 이게 1이면서 이게 0인 걸 찾든지 f1하고 f0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게 1이면서 이게 0이 되는 걸 찾던지 아니면 이게 1이면서 이게 0이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럼 이걸 1로 만들려면 둘의 차이가 하나 나야겠죠. 1, 0이나 2, 1이나 3, 2나 이런 친구죠. 그리고 이걸 0으로 만들려면 그냥 0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거 0이에요. 근데 요게 1이 되려면 0, 마이너스니까 y에 -1을 넣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 F0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F0 이렇게로 바꾸자. 그러면 이게 얼마? F1이죠. 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F0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물론 어떻게 하셔도 돼요. 이걸 0으로 만들고 이걸 1로 만들고 상관없어요. 이걸 0으로 만들고 이걸 1로 만들려면 x에 1 넣고 1 빼기 했는데 0이 되려면 x에 1, y에 1 넣어야겠네요. 그럼 x에 1, y에 1 넣으면 f1 빼기 1은 y에 1 넣었어요. 1 더하기 f0 이렇게 되겠죠. f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f0은 1 더하기 f1이에요. 근데 f1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이거 f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f0이고요. 요것도 f1 마이너스 1이니까 f0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 모든 순간이 되고 이건 0이네요. 문제에 따라서 한쪽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어느 경우든 f0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나 쿠키. 안 돼. 먹으면 안 돼. 자, f0이 0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알게 된 두 개를 가지고 이걸 적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걸 적절히 구하려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걸 1로 만들면서, 마이너스 1로 만들면서 이거를 1 아니면 0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적절한 숫자는 여러분이 이제 넣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마이너스 1로 만들면서 이걸 1로 만들거나 이걸 0으로 만들 건데 틀린 예시부터 보여드릴게요. 틀린 예시부터 이거 1로 해요. 그럼 1 빼기 0, 1 빼기 y 했는데 마이너스 1 되려면 y에 2 집어넣어야겠죠. 맞는 예시네요, 이것도. 예, 맞는 예시예요. 자, 그럼 이걸 0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거 0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넣어도 되겠네요. 다 되네요. 상관없네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1로 만들고요. 이거 마이너스 1로 만들 거예요. 그럼 됐죠? x에 1 넣을 거고요. y에 저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2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f1 마이너스 2는 2 더하기 f1이에요.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2 더하기 f1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얼마? 1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f2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역시 얘를 2, 얘를 0으로 만들거나 1이나 혹은 마이너스 1로 만드는 구조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x에다가 1 넣고요. y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줄게요. 위의 내용을 좀 쓰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 f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f1이 됩니다. 됐죠? 그럼 f1 얼마예요? 저기 있죠. f1 제일 위에 있네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고요. f2가 되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숫자를 넣는 것도 있는데 적절한 미지수를 넣는다. 이 개념도 있었죠. 그거를 활용하면 y에 뭘 넣을 거냐면 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y에 x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저 식에 x는 그대로 x고요. 그럼 주어진 식은 fx-x 라면서 고정된 친구가 됩니다. 는 x 더하기 fx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얼마예요? f0이죠. 그리고 f0 우리 구했어요. 얼마였어요? 0이었죠. 그래서 0은 x 더하기 fx니까 나왔네요. fx는 결국 뭡니까? 마이너스 x네. 이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는 잘 안 찾아요. 요런 정도 선에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거에서 멈춥니다. 됐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거고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영역으로 가면 우리 나중에 대수에서 지수나 로그 배우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합니다. fx 더하기 y는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fx 곱하기 fy라든지 반대로 fx 곱하기 y는 fx 더하기 fy라든지 이런 식의 친구들도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다루기도 하는데 요건 몰라도 돼요.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친구들이 나온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x, y에 적절한 수를 넣어서 문제를 푼다.
그리고 그 적절한 수는 마이너스 1, 0, 1이 기본이고 문제의 다른 친구들 구조에 맞춰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서로 다른 수를 넣으세요란 말이 없으면 같은 수를 넣으셔도 됩니다. 됐죠? 끝. 1일 테스트 보겠습니다.